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알믹슈입니다. 지난밤 장이 너무 좋았는지 오늘의 프리마켓은 하락으로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S&P 500 지수는 12월 달에 실적을 앞두고 적어도 저평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며 S&P 500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섹터를 대상으로 크게 투자하고 있는 원유 기업들 덕분에 이번 하락장을 잘 소화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멤버십 분들을 대상으로 제공드리고 있는 텔레그램에서 원유에 대한 제 리서치는 물론 매매 내역과 저평가를 보여주고 있는 구글과 같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응하기 좋은 시기가 올 때마다 함께 투자를 해나가면서 앞으로의 상승장에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들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여기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그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발표되었는데요. 10월 5일인 오늘 발표된 9월달의 고용 변화는 208K로 예측치인 200K 대비해서 더 좋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경제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어제의 상승장을 대상으로 이러한 제목과 함께 방심하면 안 된다는 영상을 올린 이유는 S&P 500의 기대 수익률과 신용침리 사이의 스프레드가 12년 평균치 대비해서 고평가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ISM Manufacturing Report가 좋지 않게 나왔는데 이 ISM Manufacturing PMI 지수는 S&P 500 어닝의 리딩 인디케이터라는 것입니다. 즉 ISM이 안 좋으면은 상대적으로 11월 달에 있을 S&P 500의 실적들 또한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투자함에 있어서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거시경제적인 지표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과 특정한 섹터의 아웃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변수가 엮여있는 거시경제 지표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반면 원유 섹터가 위치하고 있는 수요와 공급의 현황은 알아보기 나름이고 그 안에서도 수요는 왜 높으며 공급은 왜 부족한지를 알아보는 것 또한 리서치라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고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 또한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이 겨울에 유럽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경기 침체로 인해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 단기적일 것이라는 게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안다면 원유 섹터는 고유가 환경에서 활약을 해줄 확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건은 고유가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냐가 관건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느냐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유지될수록 아주 훌륭한 프리캐시플로우와 함께 좋은 실적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제가 원유 섹터를 대상으로 한 12월 달의 실적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희 텔레그램에서 공유된 오펙 회의의 결과인데요. 결국 오펙 플러스의 국가들은 200만 배럴의 생산을 감산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WTI 유가는 이제 90달러를 향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이번 겨울이야말로 사실 원유 섹터에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이미 여러 차례 분석을 드렸고 오늘은 어떠한 이유에서 유럽이 이번 겨울을 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German Power Baseload Future로 전기세인데요. 전기세가 2020년 락다운을 시작한 이후로 무려 2800%나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게 있어서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올라간 이유를 이해하려면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20년 전 독일은 친환경을 필두로 하여 뉴클리어 에너지를 아예 없애기로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독일의 총리 게르하르드 슈레더 씨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큼지막한 에너지 거래를 하고 있었고 뉴클리어 에너지를 없애게 되면서 더더욱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뉴클리어 에너지를 없애고 러시아 천연가스를 더 많이 수입하게 된 대가로 제가 알기로는 노스트림을 운영하고 있는 여기 가스프롬의 이사회에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원유 대형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로스네프트에도 한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앙겔라 마르켈 총리가 뒤를 이어받았고 핵 에너지를 폐쇄하는 기간을 더 늘리고자 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지면서 안타깝게도 더 빠른 원전 철폐가 힘을 얻으면서 더더욱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적이게 됩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유럽의 어떤 국가들보다도 독일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가장 의존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게 되었죠.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노스트림 1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정비라는 이유로 공급량이 0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스 공급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검은색 차트인 유로피안 가스 선물은 85달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참고로 미국의 헨리 허브 내추럴 가스인 9.336달러 대비해서 약 9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얼마나 폭등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 것이죠. 게다가 설사 독일이 겨울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천연가스를 비축해놨다고 하더라도 2개월에 달하는 겨울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급선무인 것은 천연가스를 재고 처리해놓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천연가스의 재고량은 겨울 때 20%가 줄어들기 마련인데 지금 천연가스의 공급량이 끊긴 상태에서 재고는 둘째 이야기일 것입니다. 유럽에서의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람들은 전기세를 내기 힘들어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까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퍼틸라이저를 만들어내는 야라라는 기업은 암모니아 생산량을 줄이기까지 했죠. 그런 것처럼 독일의 소비자는 독일의 리얼 어닝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 정도로 하락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고 컨슈머 컨피던스 지수는 마이너스 36.5로 코로나 때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로써 유럽은 경기 침체냐 마냐가 아니라 그냥 경기 침체가 기본으로 깔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경기 침체인 건 확실한데 얼마나 더 심하게 가냐 마냐인 것이죠. 이것도 모자라 쉘 CEO는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 이번 겨울뿐만이 아니라 대여섯 번의 겨울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에너지 대란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천연가스를 러시아가 아닌 나라로부터 공급을 받으려면 천연가스가 액화된 LNG로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LNG 수출량이 매우 빠르게 늘고 있고 2025년이 되면 굉장히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이 표는 가장 많은 LNG를 생산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로 제가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ET 또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시니어처럼 가장 많지는 않지만 엑소모빌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진 양도 아닙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LNG를 수출하기 위해서 레이크 찰스 수출 시설을 지금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개발해도 된다는 허가 또한 당연히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LNG를 수출할 수는 없겠지만 LNG 수출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투자하고 있는 에너지 트랜스퍼는 저평가로 지금 기준에서 최소 24%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에너지 기업들의 전망은 너무 좋습니다. 물론 최근에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대응할 기회는 여전히 남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더 많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